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요즘에 이 빌라왕 사태, 또 전세 사기 사건, 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근절시키고자 이 대통령실에서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 사기를 사전 차단하고자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떠오르는 게요. 이 한국 공인 중개사들에게 이 네.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전국적으로 협회로 지금 시스템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세 사기라던가 이 반란 사태를 좀 근절시키고자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셨나요, 혹시 소장님?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저는 이 부분은 거의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미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세게 나오셔서 지금 네. 뭔가 지금 당황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이건 딱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형국이죠.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지금 뭐냐면 이 빌라 사기 어떻게 보면 가담자 핵심 인물들이 항상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껴있다. 네. 낯설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보면 대부분 이제 어쨌든 빌라를 짓는 건축주들이 안 팔리니까 지금 이런 사기 방법을 통해서 높은 임대료로 맞춘 다음에 이 빌라를 팔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분양을 상담사를 했었잖아요. 그냥 분양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영업이에요, 영업. 홍보. 네. 그러니까 손님을 끌어와야 되는데 손님을 끌어올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이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길거리 현수막 도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걸 안 쓰면 일반 대중들한테 넓게 홍보해가지고 이걸 찾아오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현수막이란 건 너무 약간 아날로그적이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는 온라인도 있고 참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사실 뭐 블로그도 하고, 네. 사실 블로그 광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맞아요. 대형 포털에 이제 배너 광고 넣는 게 있는데, 사실 대형 네이버나 첫 페이지에 네. 배너 광고를 넣는 거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웬만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는 이 방법을 쓰지를 못해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광고는 각 상담사들한테 이제 블로그 광고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블로그 광고만 하잖아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옵니다. 의외네요, 은근. 이게 네. 블로그 하면 어찌됐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네. 파워 블로그나 이런 걸 근데 했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가 노출되는 과정을 보면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광고 한 게 이 고객한테 노출이 직접적으로 되려면 네. 이 블로그 안에 있는 키워드가 이 사람이 검색으로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과정이 지금 사실 생략된 겁니다. 고객이 이 현장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키워드 검색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노출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디 빌라를 찾고 싶은데 어디에 빌라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칠 수 있는 키워드는 한정적이거든요. 빌라 뭐 분양, 네. 아니면 지역, 서울의 대치동의 빌라 이런 식으로밖에 못 써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범위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경쟁이 심한 거죠. 다들 이 키워드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파워링크나 뭐 이런 돈을 쓰는 글을 하는데 클릭당 이제 이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한 클릭당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보면은 사람들한테 이 키워드를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현수막인 거예요. 현수막 지나가면서 도배를 볼 수 있게. 하면 거기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고 가잖아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저게 뭐지? 그래서 집에 가서 그 키워드, 현수막에 네. 있는 키워드들이 생각나서 저기 뭐였지? 이렇게 키워드로 네네. 검색하면 블로그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적으로 일단 사람이 알게 되는 게 현수막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 현수막도 이제 벌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붙이는 사람이 있고 떼는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형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나고 이러면 이제 현수막 광고를 하고 하는데 네.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라들은 이런 광고조차 못 써요. 그럼 현수막도 안 되고 온라인도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영업 방법이 뭐냐? 네. 손님을 끌어오기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공인중개사죠.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한테 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빌라 팔아주면 네. 수수료 얼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냥 팔 때 수수료 얼마 주고 지금처럼 사기 네네네.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럼 임대인만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전세료 2억이면 뭐 3% 정도 하면 6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전세 중개를 네네. 하면 중개사가 60만 원, 50만 원에서 60만 원 받는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뭐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이렇게 줄게.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네. 뭐 사기인지 아닌지 굳이 막 알려고 하지 않고 일단 내가 계약이 되게. 그렇죠. 돈이 되니까 손님을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런 사기의 핵심은 손님을 몰아올 수 있는 중개사를 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기는 공인중개사도 이제 껴있는 구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개사가 껴있는데 중개사한테 단속 권한을 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부도 알 것 같거든요. 네, 뭔가 공인중개사의 고의로 이렇게 막 전세 사기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만들 것 같거든요. 네.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던가 네, 이런 네. 식으로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정부가 아무리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다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어디선가 사각지대는 있다. 그렇죠. 항상 틈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훔치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그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거란 말이죠. 그 허점을 노려서 그 사람을 빠져나갈 틈을 찾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공인중개사한테 단속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법법 행위를 할 때 어떤 단속 제도를 물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모든 단속권이나 이거에서 철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칙. 네. 철칙은 뭐냐면 이해 당사자한테 단속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떨어져 있는. 제3자. 네. 그래서 정부가 항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해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단속 권한을 줘야 객관적으로 이걸 단속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 당사자한테 단속 권한을 주면 이 이해 당사자 본인이 그 제도를 연구를 해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면 오히려 더 많은 범법 행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 그 당사자 본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거네요. 주관적인 그렇죠. 게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철칙이에요. 이해 당사자한테 어떤 단속 권한, 그 다음에 처벌 권한 이런 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전세 사기도 많고 네. 빌라왕 사태가 지금 계속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대책을 마련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대책은 정부가 해야죠. 정부가 정부가 해야지. 왜 정부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민간한테 지금 이걸 넘기는 거잖아요. 대상이 잘못됐다. 그거 그렇죠. 중에서. 지금 미친 짓이죠. 이거는 지금 정부가 지금 자기 할 일을 방관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또 언뜻 보면 또 어찌됐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더 잘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그렇게 거고. 하니까 이걸 하겠죠. 근데 지금 이해 당사자인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있으면 99명이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명, 항상 이 한 명이 문제인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인중개사 전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일탈하는 이 한 사람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피해도 큰 거.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한테 이런 권한을 막대한 권한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사기를 더 심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그리고 그거 일어나면 어떻게 막으려고 이제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책은 네. 강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정부가 해야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민간에, 그것도 이해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약간 동떨어져 있는 뭐 네. 예를 들어 변호사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위임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객관성도 있고 뭐 타당하다라고 봐요. 네. 근데 왜 고객 중개사한테 예, 항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 사람들한테 단속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오버하는 측면도 있고 소장님과 더불어 이게 부작용을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서 객관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전세 사기나 이런 건 정말 서민들의 문제잖아요. 이걸 그렇죠.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절대 반대입니다. 예. 정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인력을 늘려야 되고, 항상 지금 문제는 부동산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지금 없다는 것과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인원이 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정부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차근차근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모든 사람이 필수품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오늘 시간은 이 전세 사기나 이 빌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근절시키고자 정부가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소장님의 뭔가 좀 단호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강한 네네. 단어가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네, 다시 약간 좀 온화한 이미지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